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이혼한 아들을 둔 한 어머니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와의 갈등, 손주 이야기, 그리고 끝내 이혼까지. 마음의 무게가 컸다고 하시네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이혼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글을 쓰기까지 많이 망설였지만 제 이야기를 어딘가에 남겨두어야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용기 내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뒤 제 명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며느리 귀엔 못마땅했나 봅니다. 우리 명의로 바꾸자 는 말을 아들에게 여러 번 했고 아들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내게 올 집이니 걱정 말라 며 달랬지요. 저는 그 말만 믿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첫째 손자가 태어났고 시간이 흐르며 둘째 소식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난데 없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생활의 결이 자꾸 어긋난다는 데 있었어요. 아들이 어느 날 제 앞에서 툭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서 따끈한 밥을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며느리는 퇴근한 아들에게 전자레인지에 데운 즉석밥에 계란 하나 그마저도 귀찮으면 배달이나 외식을 권하더군요. 저는 요즘 세상살이가 다 다르니 굳이 뭐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의 체중이 눈에 띄게 늘고 혈압이 오르니 마음이 덜컥덜컥 내려앉았지요. 한 번은 며느리 집에 반찬을 들고 갔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고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배달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싸간 반찬통도 곰팡이가 슬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고요. 며느리는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제 촬영 늦게까지 해서 피곤해요.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저는 말없이 싱크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다가 피임약 상자를 몇 개 보았지만 그건 아이 셋째를 묻는 제 간섭이 될 수 있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 사는 일엔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 무렵 며느리는 유튜브로 월천 벌 수 있다 며 아르바이트 권유를 퉁명스레 밀어냈습니다. 이쪽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라는 말에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만 다짐했지요. 내가 꼭 밥을 해 먹이겠다.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건네면 그건 남편이 안 먹는다 며 돌려세우기 일쑤였으니까요. 둘째 손녀가 태어났을 때 저는 누구를 닮았나 유심히 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서 다 그렇다지만 시간이 제법 지난 뒤에도 아들이나 며느리의 얼굴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친자 확인 이야기가 자주 보이던 때여서일까요? 저는 결국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오해 말고 확인 한 번만 해봐라.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며 며칠 뒤 맞다 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무언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생활비는 점점 빠듯해졌고 며느리는 전신 지방흡입과 다이어트 한약, PT를 요구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각 목돈을 보태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일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좋게만 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제 명의의 집을 아들 앞으로 증여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준 뒤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겼던 문자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재산은 미리 주지 마. 절대로. 그 경고 때문에 저는 늘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엔 아들 가정을 위해 해주자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나타나 제 팔을 붙잡고 안 돼,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잠에서 깨면 베개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미신 같다고 웃어넘기려 했지만 왠지 깨름칙함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아들은 손주 둘을 제게 데려다 놓고 일주일만 부탁한다 고 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움직임을 확인했고 결국 상간남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었어. 그런데 며느리는 면접 도와주는 사람,
이라고 버텼지만 사진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시작된 소송, 합의, 다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위자료 청구, 이혼 협의 3해 가까운 시간을 태워야 했습니다. 법원과 경찰서,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저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증여를 미뤄서 살았다는 걸요. 만약 제가 집을 미리 넘겼다면 재산 분할에 얽혀 더 깊은 상처를 입을 뻔했습니다. 친구가 꿈에서 말리던 이유가 괜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리 준 재산은 돌려받기 어렵고 엉켜버린 감정은 가족도 뿌리째 상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 손으로,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들은 모든 게 허망하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손자와 둘이 조용한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매주 그곳으로 내려가 밥을 해먹였습니다. 된장국에 계란말이, 제철 나물 2-3가지. 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면 손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하루를 버텼습니다. 밥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그때 진짜로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다들 이렇게 산다. 같은 말들로 상황을 희석하려 들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감추지 못하는 균열이 있었겠지요. 이혼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손자는 아들과 손녀는 며느리와 지내기로 했습니다. 헤어지는 날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 내 잘못은 없다. 아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 말은 제 자신에게 들려주는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밤이 깊어지면 제 마음속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가 너무 일찍 간섭했나, 조금 더 참았으면 덜 아팠을까.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묻습니다. 그래도 결국 내가 해야 할 말을 했다. 한 아이라도 덜 다치게 하려고 버텼다. 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밥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겪고 제가 배운 건 3가지입니다. 첫째, 돈과 집은 사랑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재산은 삶을 돕는 도구일 뿐 관계의 안전벨트가 아닙니다. 둘째, 밥은 말보다 빠르다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가족의 체온을 되살리고 서로를 사람답게 바라보게 합니다. 셋째, 의심이 생기면 확인하라는 것. 확인은 불신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들은 요즘 술을 줄였습니다. 가끔 한잔할 때면 아이들은 죄가 없다 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날 먹을 장조림을 또 만듭니다. 남편은 말은 없지만 손자의 이름을 천천히 적으며 재활을 이어가고요. 저는 오늘도 일어나 밥을 짓습니다. 김이 훅 오르는 냄비를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길은 결국 이렇게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길 위를 걷는 분이 계시다면 제 말 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아 그날의 밥이 덜 쓰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누구의 잘잘못만으로 재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의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정확히 전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무엇보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 는 마지막 문장, 저도 오래 마음에 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